자, 오늘 배워볼 문장들이고요. 스스로 일본어로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신발끈 풀렸어 라는 표현입니다. 일본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쿠츠이모 호도케테루요 입니다. 의외로 쉬워 보이는데 어렵습니다. 완벽하게 일본어로 표현해내신 분들은 굉장히 기본기가 탄탄하신 겁니다. 자, 신발끈이라는 표현은 구츠 히모입니다. 신발이 구츠죠. 그리고 끈이 히모죠. 합쳐서 구츠 히모라고 합니다. 자, 풀리다 라는 표현이 어려운데 이 호도케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동사겠죠. 타동사는 호도쿠가 되고 뜻은 끈 같은 걸 풀다 라는 뜻이 되겠죠. 한자로 잘 안 쓰는데 굳이 한자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한자를 씁니다. 많이 본 적이 있는 한자일 거예요. 자, 이 동사를 읽는 방식은 두 가지가 됩니다. 이번 예문처럼 호도쿠라고도 하고 그냥 토쿠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사 역시 호도케루라고 읽기도 하고 토케루라고 읽기도 합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호도쿠, 호도케루는 한자를 쓰지 않고 그냥 히라가나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뜻은 호도쿠, 호도케루는 끈이나 매듭 등을 풀다, 풀리다 라고 외워주시고요. 이 토쿠, 토케루는 문제를 풀다, 해결하다 또는 문제가 풀리다, 해결되다 라고 외워주세요. 자, 수수께끼가 풀렸다 라고 할 때는 나소가 토깼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토깼다, 토케루를 사용합니다. 이 두 동사 잘 알아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끈이 풀려있어 라고 할 때는 호도케루라는 동사를 쓰겠죠. 구츠이모 호도케테루요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죠.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는 문장입니다. 상대가 뭔가 결단을 못 내리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죠. 일본어로 표현을 하자면 모타모타 시테루 바이자나이가 됩니다. 이 모타모타라는 건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굼뜨거나 망설임이 많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행동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문장을 사용할 수 있겠죠. 이 한국어로 우물쭈물이라고 하면 뭔가 말을 할 때 망설이는 뉘앙스가 있는데 이 모타모타는 말을 할 때라기보단 행동에 있어서 뭔가 우물쭈물할 때 사용하는 의성어입니다. 모타모타 시나이데 하야쿠 준비시나사이 라고 하면 외출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꿈을 대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아들이나 딸에게 이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이 되겠죠. 이 모타모타 스루라는 표현 잘 외워두시고요. 다음 문장, 선생님한테 찍혔다 라는 문장입니다. 일본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센세니 매우 츠케라레타가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선배면 센파이, 상사면 조시를 넣으면 되겠죠. 찍히다라는 표현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물론 안 좋은 거겠죠. 일단 매우 츠케루라고 하면 눈여겨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 사람한테 쓰게 되면 찜하다 라는 표현도 됩니다. 좋아하는 상대가 있을 때 찜했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같은 맥락입니다. 주로 이성한테 쓰는 표현이겠죠. 카레와 와타시가 메츠케토이타카라 라고 하면 그 남자애는 내가 찜했으니까 라는 표현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이 표현보다는 이 츠케루를 수동태로 만들어서 이번 예문처럼 찍혔다 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선생님한테 찍힌 것 같다, 찍힌 느낌이 든다 라고 표현을 하려면 센세니 매우 츠케라레타 키가스루 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 키가스루 라는 말이 무엇무엇한 느낌이 들다, 무엇무엇한 것 같다 라는 표현이죠. 뭔가를 잘못해서 찍혔다 라는 표현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장입니다. 등골이 오싹했다 라는 표현인데요. 등골이란 단어와 오싹하다 라는 단어를 같이 알아야 표현이 가능한 문장이겠죠. 일본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세스지가 조토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등골이라는 말은 등을 나타내는 새 플러스 줄기를 나타내는 스지를 붙여서 새스지가 됩니다. 말 그대로 등줄기라는 뜻으로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조토스르라는 표현을 보죠. 무섭거나 소름이 끼쳐서 오싹할 때, 소름이 쫙 돋을 때 이 조토스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등골이 오싹했다 라는 문장은 세스지가 조토시다가 되는 겁니다. 등골이 오싹했던 경험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려면 세스지가 조토시다 케이켄가 아리마스까?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하나 더, 등골이 서늘해지다 라고도 표현하죠. 일본어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서늘하다, 춥다 라는 단어 사무이를 써서 세스지가 사무쿠났다 라고 하면 등골이 서늘해졌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세스지가 코오르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코오르는 얼어붙다 라는 뜻이죠. 이 등골이 얼어붙는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 표현은 한국어로는 잘 안 쓰는데 일본어로는 종종 쓰이는 표현입니다. 얼어붙다 라는 표현이요. 세스지가 젖도시다, 세스지가 사무쿠났다, 세스지가 코었다. 이 세 가지 표현 같이 알아두세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 병원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 되겠죠. 일본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쇼크지오 카카사나이요니 시테 구다사이가 됩니다. 그냥 조금 더 짧게 거르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려면 쇼크지오 카카사나이데 구다사이 라고 해도 되겠죠. 여기서 이 카카스라는 동사가 무엇을 거르다, 빼다 라는 의미를 지니는 타동사입니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하루도 양치질을 거르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하려면 이치니치모 하미가키오 카카사나이 라고 할 수 있죠. 양치질이 하미가키죠. 이 카카스라는 동사와 비슷한 뜻으로 누쿠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빼다, 무엇을 생략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쇼크지오 누쿠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쇼크지오 누카나이데 구다사이 라고 하면 이번 문장과 같은 뜻인 식사를 거르지 말아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뜻 자체는 같습니다만 살짝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카카스라는 동사는 상대방에게 쓰는 동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오늘 식사를 생략했다, 내 식사를 생략했다 라고 말할 때 쿄와 쇼크지오 카카시다 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카카사나이데 구다사이 라고 말할 때만 쓰입니다. 부정형으로 말이죠. 반면에 이 누쿠라는 동사는 자신한테도 쓰입니다. 쿄와 쇼크지 누이다 라고 하면 오늘 식사 안 했어 라는 뜻으로 내가 한 끼를 패스했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요. 쿄와 쇼크지 누끼니스루, 오늘은 식사 생략할 거야, 오늘은 밥 생략할 거야 라는 의미겠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누쿠와 카카스 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카카스는 보통 부정형으로 쓰인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이 두 동사를 카카사나이데 구다사이, 누카나이데 구다사이 라고 말할 때는 완전히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식사를 거르지 말아주세요 라는 표현 알아두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